안녕하세요. 더 쉽게 키움 영웅문 알려주는 누나 희아입니다. 고수분들께 검색기 뭐 써요? 하고 묻는 게 질문 영순이라면 그 다음 정도 순위는 바로 손절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요? 예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키하. 주식 매입 후 손절이 나면 무조건 매도가 되도록 설정이 가능할까요? 주문 확인 등등의 절차도 없이 무조건 손절 매도가 되도록요. 손절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신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답변 한번 볼까요? 맞아요. 0612, 0624 이 기능을 쓰면 자동으로 스탑로스를 걸어줘요. 제시리버모어인가 뭐 아무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해외에 한 유명한 트레이더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식 중개인한테 맡기는 유일한 장점은 사전에 정한 가격에 무조건 잘라주는 거다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동 스탑로스를 잘 사용하면 충직한 중개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는 0621 주식 스탑로스, 오른쪽에는 0624 주식 자동 감시 주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면 생긴 거 되게 비슷해요. 사용법은 거의 같은데 차이점은 여기 보면 0621은 HTS 실행 상태에서만 당일만 검색이 가능하다, 주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0624는 이거는 자동으로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감시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HTS 종료 상태에서도 유효기간 90일까지 감시 주문이 실행된다. 그리고 영웅문 S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 0624는 키움 서버에 저장되는 방식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이 열리는 모든 시간, 장전 시간에 단일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주문이 실행이 돼요. 본인이 어떤 매매를 하시는지 따라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데이 트레이딩으로 장중에만 하시는 분들은 0621 쓰셔도 충분하겠죠? 그러면 제가 0624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절 거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0624 치면 주식 자동 감시 주문 사전 이용 동의라는 게 떠요. 보통 이런 거 하면 이 밑에 전체 동의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 동의가 없어요. 이거는 위험 고지 및 유의사항을 모두 체크를 해야 된대요. 이 되게 심각한 거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내가 사전에 지정한 거지만 자동으로 매수 매도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말해줘야 될 만큼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걸 끄잖아요.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0624 창이. 동의를 안 하면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0624 창을 시켜서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1번 자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게 로봇가 팔아주는 거 아니다. 위험하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트레이더가 지는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2번이랑 4번, 5번은 자동 감시 주문은 HTS가 꺼져도 계속 돌아간다. 90일 동안. 장이 열리는 모든 시간에 돌아간다. 그런 내용이고요. 요 3번 주문 방식은 수량으로 미리 걸면 돈이 모자랄 때 안 사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6번은 비밀번호를 알아야 돈을 뺄 수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미리 저장해둬라. 이런 내용이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추가 주문을 해도 매입 단가 조정이 안 된다. 조건을 재설정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기능이 추가돼서 매입 단가 리프레시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재설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게 단가가 조정이 돼요. 매입 단가가. 그리고 요 8번이 중요한데요. 시세 급변. 주문 폭주 이런 내용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매매할 때도 똑같은데요. 누가 갑자기 물량을 크게 때리면 안 팔리거나 늦게 팔려서 우리가 생각했던 딱 그 호가에 안 팔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동의를 하고 다 입력이 되면 전화번호 누르시고 체크를 누르시고 동의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0624 창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먼저 입력하라고 했잖아요. 종합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보안 설정 있어요. 여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보면 다음 접속 시에도 저장된 비밀번호를 유지해서 계속 사용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체크를 원래는 이제 풀어져 있지만 체크를 해서 PC방에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확인을 하면은 이제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계좌가 여러 개인 분들은 전부 다 비밀번호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세팅을 시작해 볼게요. 키하
사자마자 스탑로스 주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한 거잖아요. 보유 종목은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기 스탑로스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내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20%인데 여기에다가 뭐 손절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걸잖아요. 그럼 그 순간 다 매도돼요. 이 진짜 심각한 일이죠. 물려있는 분들은 진짜 조심. 여기에 잔고 편입 자동 매도. 그러니까 매수가 돼서 잔고가 편입된다는 거니까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통은 계좌별로 포트를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계좌별로 매매법을 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리스크 관리의 그 한 측면에서 여기를 계좌번호별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건 모의 투자라서 이제 계좌가 한 개지만 자동 주문이라는 게 조금만 잘못하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 팔려버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혹시 여기에 설정을 잘못하더라도 요 계좌가 단타 계좌면 그래도 한번 안전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좌 번호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을 걸 땐 손실 제한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회색이었다가 파란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 보게 그냥 짧게 한번 넣어 볼게요. 기준가 대비 기본은 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퍼센트로 한번 해볼게요. 퍼센트를 뭐 한 1% 해볼까요? 기준가가 매입 단가잖아요. 내가 산 단가 대비로 1% 하락하면 손실 제한 주문을 걸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넣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틱으로 하게 되면은 그 주식 단가에 따라서 이 틱이 되게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뭐 한 틱만 돼도 되게 퍼센트가 많이 내려가고 그 주가에 따라서요. 그래서 틱으로 하실 분들은 주가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기 계좌 번호별로 했던 거를 이렇게 시세 범위별로 주가가 얼마에서 얼마 전이는 틱을 얼마를 해라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계좌 번호별로 저는 1% 보여드려야 돼서 좀 짧게 잡는 거예요. 내가 산 금액 기준으로 1% 하락이니까 수수료 같은 거랑 빠지면은 1% 이상, 뭐 1.3% 이상 손실이 나겠죠? 그런 것도 미리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보통으로 할 수도 있고, 시장가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금액이 오면 그 당시에 내 안타까운 마음과 미련, 이런 거랑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자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시장가에 매도 주문 가능 수량 이거는 이제 뭐 한 50% 이렇게 걸어도 되니까 50% 걸고 50%는 저희가 수동으로 잘라볼까요? 50% 이렇게 걸고 조건 추가를 눌러줍니다. 짜잔. 그러면 이렇게 됐죠? 매매하실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스탑로스가 아니더라도 장중에 갑자기 폭탄 매물 쏟아지면 내 물량만 거기 덩그러니 남아서 있는 거 시장가로 해놓아야 늦더라도 팔리게 되는 거라서 이제 저는 시장가를 쓰는데 호가가 얇은 종목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가로 해도 한두 틱 아래는 팔리니까요. 근데 호가가 진짜 얇은 애들은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시장가로 해놓으면은. 그리고 오히려 이게 그 낙주 타이밍일 수도 있잖아요. 눌림이나 낙주 타이밍. 모든 것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평소 매매 종목의 성향 같은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입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익절도 같이 해볼게요. 이익 실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3% 잡아볼까요? 3% 되면 이익 실현 주문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옆에 있는 이익 보조는 뭘까요? 이것도 체크를 딱 해보면 올라가다가 1%를 넘었어요. 이익이. 1%를 넘은 다음에 요 이익 실현 조건 요거 3%. 3%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거. 여기가 1%면 1%를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못 가고 내려와서 다시 1%로 오면 팔아주는 기능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 조건 자체에 이익 실현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이익 실현이랑 같이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요게 다 묶여 있어요. 손실을 50%로 했으면 다른 애들도 다 50%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방법은 다 있어요. 이게 감시 조건별로 매도 물량이 설정되니까 요 손실 제한이랑 이익 실현, 이익 보존 이 설정을 따로 잘라가지고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실 제한은 100%로 걸고 이익 실현은 50%만 걸고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한 다음에 조건 추가 이렇게 하면 여기 보이시죠? 서버 자동 이거 계속 감시된다 했잖아요. 손절은 1%, 그 다음에 익절은 3%, 보전은 1% 이렇게 돼서
자동 감시가 시작됩니다. 뻥이고요. 이렇게 해도 시작이 안 돼요. 여기 보면 중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눌러줘야 감시가 시작이 돼요. 이제 감시 중인 거예요. 자동 주문이라는 게 정말 위험한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 돼서 한 번 더 체크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조건을 여러 개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요런 종목만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감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감시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키하. 자, 이제 주문 한번 해볼까요? 모의 투자로 해볼게요. 이 주문하기 전에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요걸 한번 조정해 볼게요. 호가 등락률 보기가 원래는 기준가 대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몇 프로인가? 이거는 세금이랑 수수료까지 생각한 손익분기 매입가거든요. 그러니까 잔고창 굳이 보실 필요 없이 그냥 요것만 가지고 호가창에서도 손익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네. 지금 안 갖고 있잖아요.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여기 안 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중지돼 있는데 항상 플레이 버튼 눌러야 된다 그랬죠. 감시 버튼을 누르고 감시 시작됐습니다. 조금 100주 한번 사볼게요. 어이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 보면 0628 자동 감시 내역에 여기 내 현황이 나와요. 33,150원. 1.86에 이게 손절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는 1%에 하라 그랬는데 수수료 뭐 세금 다 합하면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사전에 보셔야 되고 여기 보면 손절 단가가 지금 33,150원인데요. 제가 많이 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번 매수 정도 주문이 더 샀는데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대로잖아요. 손절가가. 그럼 이거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단가가 33,300원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중지가 돼 있어요. 감시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켜줘야 돼요. 그러면 33,300원이 오면은 이게 팔리겠죠? 이거를 급박한 사람은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이 창 자체는. 지금 매도됐어요. 금방. 매도는 정말 칼같이 해주는 것 같아요. 키하. 원래는 사면 손절가나 익절가를 보이는 거랑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모트라서 안 보이는 것 같고 저희는 이거 테스트하는 용도였으니까 팔을게요 그냥.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매입 단가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엔터키를 한 번 더 누르고 감시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됐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빠른 단타를 위한 기능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여유 있게 종목을 보면서 매입 단가도 조정하고 감시도 다시 시작하고 약간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닐까 싶어요. 키하. 오늘 본 자동 스탑로스 감시 기능은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아직 제대로 된 매수 자리를 모르는 상태라면 아까 보셨죠? 금방 팔리는 거. 1, 2%는 사자마자 금방 손절 나가거든요. 저도 처음에 손절 연습한다고 이거를 막 되게 짧게 잡아놓고 했는데 그냥 계속 손절 나간 거예요. 그러면 또 빡쳐가지고 또 내동해요. 그리고 결국 스탑로스를 끕니다. 예, 맞아요. 제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이 스탑로스나 자동 감시의 의외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누가 봐도 지금 손절 타이밍인데 자동 매도를 걸어놨기 때문에 알아서 잘리겠지 하고 약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거는 이게 실컷 이렇게 설정을 해놔도 이게 팔리는 게 싫으니까 감시를 다 꺼요. 되게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자동이라고 해도 우리의 제대로 사고 팔고자 하는 의지 아닐 때 딱 끊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매매의 원칙과 손익비 특성을 잘 파악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손절과 익절을 도와주면서 리스크를 줄이시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피하.